저는 문진석 의원은 이 김남국 비서관이 그만두는 거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I'm sorry 하고 말고 있거든요. 문진석 의원은 그 전에도 핸드폰 문자가 공개돼 가지고 한번 논란이 됐던 사람이에요. 일부러 그랬나? 그럼 정말 악질이고. 그런가 하면 요 상권도 2대1리 계엄 이전으로 매출 회복됐어요. 활기차진 헌재앞 상권. 네, 계엄 1주년 맞아서 이런 계기성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청와대 뉴스 오늘 또 가장 핫한 뉴스였죠. 시사저널. 현지 누나 훈식이 형 논란 김남국 사의 대통령실 사직서 수리. 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사직서를 수리했다는 취지의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전 뭐 간단하게 코멘트 할게요. 네. 대통령에게 있어서 정말 정말 소중한 진짜 다리 역할을 했던, 그리고 평일에도 퇴근하지 않고 라꾸라꾸 침대에서 밤 뭐 11시, 12시까지 일하다가 지금도 그렇게 생활을 했던 비서관이신데 좀 안타깝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금 딱 이제는 옷에 맞는,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마치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스태프가 구성이 돼 있는데, 김남국 비서관의 사직으로 인해서 그 팀워크가 조금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고발 있습니다. 뉴스에 복귀하나요? 너무 이른가요? 이 질문은? 김남국 변호사로 돌아오면 저희가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이거 하나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취재한 내용이니까. 사실 국회의원들, 문진석 의원이 원천적인 잘못을 한 거죠. 그 기자들 뻔히 보는 거 알면서 이렇게 폰을 열어갖고 나보란 듯이 이렇게 폴더폰이야, 더구나 이렇게, 그런 것도 그렇고, 민간 단체장에 추천하는 것도 그런데, 일단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추천들을 공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런데 일단 청와대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 부당하게 누굴 민원을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뭐 일부 매체에서는 무슨 뭐 취업 청탁 이래가지고 제목을 바꾸던데, 저는 그냥 문자 논란 정도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일단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얘기하면 뭐 택도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확인한 거고, 저는 문진석 의원은 이 김남국 비서관이 그만두는 거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I'm sorry 하고 말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지금. 언행에 주의하겠다. 아니 근데 문진석 의원은 그 전에도 핸드폰 문자가 공개돼 가지고 한번 논란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럼 알잖아요. 논란이 되고 비난을 자초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회의장 같은 데서 이 핸드폰을 까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일부러 그랬나? 그럼 정말 악질이고, 뭐 깜빡했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깜빡했나? 그럼 되게 바보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안 시민들을 대표해가지고 의정 활동을 할 자격이 있나 물어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초지종을 지난번에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다음 책임도 그에 맞는 책임도 져야 된다고 봐요. 네, 지난번에 이제 장해찬 씨가 마치 김남국 의원이 뭐 부정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코인 뭐 투기를 하는 것처럼 주장을 해서 대부분 매체들이 받아 썼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돼서 손배 책임을 지게 된 상황도 전해드렸었는데, 참 억울한 공격도 많이 받고 해서 겨우 그 수렁에서 힘들게 헤쳐나와서,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도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탈당까지 했죠. 그래서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정말 분골쇄신이라던 모습이 제 눈에 선한데, 톤으로서 뭐 주는 거 그냥 뭐 전달은 할 수 있는 건데, 그 전달하는 것도 잘못했다라고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김남국 의원 다시 꼭
제기해서 좋은 정치인으로서 다시 또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합니다. 혹시 뭐 코멘트 하시고 싶은 아니 네. 자꾸 저도 김남국 의원은 조금은 아는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기스가 나면 참 힘들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사실 좀 코인 때도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조금이라도 잡을 거리가 있다면은 그거를 자꾸 물고 늘어져서 예를 들면 아주 작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작은 상처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아예 그냥 뜯어 내 가지고 절대 다시 입지 못하는 헌옷 완전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언론의 습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스를 내게 하는 게 언론의 습성인 걸 알고 한 번은 그렇게 크게 상처를 받았는데 모든 것에서 굉장히 주의를 하는 것도 저도 봤거든요 옆에서. 아 그럼요. 네, 옆에서 봤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더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맞아요. 저는 제가 입사 3년 차부터 카메라 출동을 했기 때문에 항상 제 주변에 저를 감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면서 살아왔는데 김남국 의원 저는 정말 제가 참고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실 대통령이 아무리 뭔가 하려고 해도 그 행정관이나 행정요원들은 다 뭐 늘공이나 아니면 저 정무직으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걸 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수석행정관급이나 이런 비서관들이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도 사실은 이걸 대통령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고 사람들 일하게 만들려면 자기가 먼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던 사람이 김남국 비서관이었고 대통령이 참 많이 의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면에서 정말 그러니까 이 안타깝습니다. 사건은 문진석이 잘못해서 김남국이 날아간 사건이잖아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 자초지종을 양쪽에서 좀 들었으면 좋은데 설명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그 제대로 뭐 되지 않은 부적절하죠. 정보를 네, 그러니까. 가지고 최초에 이렇게 전달을 요구했고 부적절하게 전달을 또 응했다라는 취지로 강하게 질책을 했어요. 좀 그렇게 됐으면 제가 봤을 때는 문인석 의원 쪽에서 더 먼저 이건 내 책임이다라고 해서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김현지 비서관 쪽으로 이제는 조중동을 비롯해서 기득권 매체들이 또 총구를 들이댈 텐데 여하튼 안타깝습니다. 요 내용까지 전해드릴게요. 어제 당초 오늘 저녁 7시에 개최되는 어제 저녁이었죠. 네, 어제 죄송합니다. 저녁이었죠. 네.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취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는 가시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현장에서도 경호나 다 스탠바이가 돼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이 오신 거야. 그리고 대통령 경호 포인트의 한 200m 근거리에 윤어게인 세력이 있었어요. 그 본 진영에 계시던 분들은 못 보셨을 수 있는데 거기서 폭력적 행위가 우려된다는 아마 보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내란당까지 행진도 하셨지 않습니까? 내란당 부근에도 또 윤어게인 세력이 있었던 거 확인하셨을 텐데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불참하신 것 같고요. 잘한 겁니다. 네. 그럼요. 대통령은 네. 앞으로 퇴임할 때까지는 이런 데 못 가죠. 하고 싶은 일 못 하는 자리가 대통령이란 자리고 어떤 면에서 그러잖아요. 특히 그 내란의 밤 때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역할이 돋보였거든요. 그렇죠. 우리 같이 국회로 모이자. 그걸 그럼요. 보고 간 사람들도 꽤 많았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감정도 들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동지 아닙니까? 내란을 극복했던 거리의 동지이고 시민들이 우리 지도자였죠. 네네. 아니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동지고 귀한 분들이고 호소했는데 호소를 받아주셨고 그다음에 국회 밖에서 정말 장갑차랑 싸우면서 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우리 헌법 질서를 지켜주신 분들이니까 그냥 도리로라도 가서 인사드리고 싶다는 게 인간적인 욕구, 인간적인 마음인데 대통령은 인간적인 마음마저도 포기해야 되는구나. 근데 저는 네. 어제 이제 기자 이제 회견에서 대통령이 왜 가려고 하냐와 관련해서 한 답변이 너무나 감동이었어. 내가
그 다짐을 하고 싶었다는 거지. 그 현장에서 다시 우리 동지들과 함께 내가 이 진짜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나의 시민으로서 같이 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 말씀을 이렇게 이쁘게 하냐. 네. 팍팍 꽂히는데 감동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태도의 문제죠. 태도가 네네.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는 그렇죠. 거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빛의 혁명을 기념해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오, 네. 여러분들 저희라는 건 MBC? 고발뉴스? 끝까지. 숨이 싼과. 네. 제가 쓰고 제가 가수가 비싸다고 해서 제가 직접 불렀습니다. 함께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출연하십니다. 네. 부끄러워라. 김학은데. 얼마나 다행인가요. 한 송이 꽃이 있어서 이마저 없었다면 어찌할까요. 찬란한 겨울의 끝을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대가 여기에 있어 그대가 없었다면 어찌할까요. 세상의 아름다움은 수많은 날 수많은 밤 숨죽여 지내온 시간들 이젠 다시 없을 거야. 절망에 헤매던 날들 오 한 사람 오 그대여 소중히 불러보는 그 이름 오 한 사람 오 그대여 나에게 말을 해주어.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저희가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수많은 날 수많은 밤 숨죽여 어디가 웃을 대목이었죠? 윤석열을 인도한 이젠 다시 없을 거야. 절망에 헤매던 날들 오 한 사람 오 그대여 소중히 불러보는 그 이름 오 한 사람 오 그대여 나에게 말을 해주어. 사라지지 않는다고 운명처럼 이곳에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대가 여기에 있어 그대가 없었다면 어찌할까요. 세상의 아름다움은 세상의 아름다움
화면 구성 감동적이네요. 좋고요. 네. 노래 좋고 가사 좋고 목소리도 좋아. 노래만 좀 잘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다 좋아요 정말. 야. 어제 집회 현장에 윤석열이 나왔다는 제보가 있어가지고 어. 네. 저희가 확인을 네. 윤석열. 또 해봐야 되는데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거. 그렇다고 때리면 안 되는데.